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그가 세상의 화려함과 허영 앞에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부인의 현명하고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매그는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새로운 즐거움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갑니다. 해가 길어진 오후는 온갖 종류의 일과 놀이로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정원 정리였습니다. 네 자매는 좁은 텃밭을 공평하게 네 구역으로 나누었고 각자의 구역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꿀 수 있었습니다. 하녀해나 아주머니는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정원들만 봐도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겠어요. 당장 다른 나라에 갖다 놔도 말입니다. 해나의 말처럼 자매들의 취향은 그들의 성격만큼이나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매그의 구역은 우아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장미와 헬리오트로프 향이 좋은 국화, 도금향, 그리고 작은 오렌지 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섬세한 손길이 닿은 듯이 단정하고 클래식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조의 텃밭은 2계절 연속 같은 꽃이 핀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조는 늘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녀가 선택한 식물은 해바라기였습니다. 명랑하고 하늘을 향해 쏟아오르는 이 식물의 씨앗은 닭 코클톱 이모와 그녀의 병아리, 가족들을 배불리 먹여줄 계획이었습니다. 베스의 정원은 추억과 은은한 향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스위트피와 미뇨네트 은은한 향기, 제비꽃갈, 페랭이꽃, 펜지, 그리고 국화쑥 같은 옛날식 꽃들이 소박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 베스는 새들을 위한 별꽃과 그녀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을 위한 개박화까지 잊지 않고 심어두었습니다. 에이미의 구역은 네 구역 중 가장 좁았지만 가장 화려하고 그림 같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소 좁더라도 시각적으로 완벽한 그늘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인동덩굴과 나팔꽃이 형형색색의 꽃봉오리를 우아한 화관처럼 늘어뜨렸고 키 큰 하얀 백합과 섬세한 양치식물, 그리고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풍경을 만드는 듯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매들의 정원은 그렇게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봄의 햇살 아래 생기를 더해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정원 가꾸기, 산책, 강가에서 뱃놀리, 그리고 꽃찾기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을 위해선 실내 놀이가 필요했죠. 어떤 건 아주 옛날부터 하던 것이었고 어떤 건 새로 만든 거였는데 어쨌든 모두 네 자매만의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PC, 즉 비밀 클럽이었어요. 당시 비밀 모임이 유행이었으니 자매들도 당연히 자신들만의 클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4명 모두 찰스 디킨스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클럽 이름은 피규 클럽으로 정했습니다. 가끔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 모임은 무려 1년 동안이나 꾸준히 이어져 왔답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 저녁 넓은 다락방에서 열렸는데 절차는 꽤나 엄숙했습니다. 테이블 앞에 의자 3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는 램프 하나를 뒀죠. 그리고 커다란 PC, 문구가 색깔별로 새겨진 흰색 휘장 4개를 준비했어요. 주간 신문인 피규 포트폴리오도 필수였습니다. 물론 신문에는 멤버들 모두가 글을 썼고 펜과 잉크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조가 편집장을 맡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네 멤버가 클럽 방으로 올라와 휘장을 머리에 묶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인 매그는 회장으로서 세뮤얼 비귀 역할을 맡았어요.
문학을 좋아하는 조는 어거스터스 스노드그레스가 되었고요. 통통하고 발그레한 베스는 트레이시 텀먼 역할을 맡았고 늘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에이미는 나다니엘 윙클이 되었습니다. 회장인 피귀 매그 이 신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신문에는 자작소설, 시, 동네 소식, 재미있는 광고는 물론 멤버들의 작은 실수나 부족한 점을 꼬집는 애정 어린 힌트들이 가득했답니다. 이들은 신문을 통해 서로의 잘못을 착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피규익 씨 매그가 안경알 없는 안경을 코에 걸치고는 테이블을 탁 하고 두드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목을 가다듬고 헛기침을 했죠. 그녀는 의자를 뒤로 기울이고 있던 스노드그레스 C조가 자세를 제대로 고쳐 앉을 때까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조가 마침내 얌전하게 앉아 피규익 씨는 비로소 만족한 듯 신문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의 비밀 기록 피규익 포트폴리오 18년 5월 20일 발행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감성 폭발, 시인들의 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클럽 창립 1주년 축시가 실려 있었어요. 피규익 씨 매그가 신문을 펼치고 코너 제목인 클럽 창립 1주년 축시 아래에 실린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오늘 밤, 피규익 홀에 모여 휘장과 엄숙한 의식으로 52번째 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 작은 모임, 모두 건강히 함께했고 누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익숙한 얼굴들을 보며 우정 어린 손을 맞잡습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피규익 회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코에 걸친 안경 너머로 꽉 채워진 주간 신문을 읽어주시네요. 감기가 들었지만 우린 그의 연설에 기뻐하네요. 쉰 목소리, 떨리는 소리에도 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 여섯 짝키의 스노드그레스는 거대한 코끼리처럼 와하게 갈색의 유쾌한 얼굴로 모두에게 빛을 비추네요. 시적인 불꽃이 그의 눈을 밝히고 그는 운명과 싸우는 듯합니다. 보라, 그의 이마에는 야망이, 그리고 코에는 잉크 얼룩이 묻었네요. 다음은 평화로운 텀먼 씨가 옵니다. 장밋빛 뺨에 통통하고 사랑스럽죠. 농담에 웃다가 사례가 들리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곤 하는 분이랍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윙클 씨도 와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제자리에 있지요. 단정함의 표본과도 같지만 사실 세수하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우린 여전히 농담하고 웃고 글을 읽기 위해 뭉칩니다. 문학의 길을 힘차게 밟고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신문이 오래도록 번창하고 클럽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유익하고 즐거운 씨의 말입니다. 축시의 말미에는 기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거스터스 스노드그레스 드림. 다음은 조가 쓴 이야기. 가면무도회 속의 위험한 결혼이었습니다. 부제로는 낭만의 도시 베니스에서 온 이야기가 붙어 있었죠. 곤돌라가 연여 대리석 계단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와 아름다운 손님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아델론 백작의 웅장한 홀을 가득 채운 화려한 인파에 합류했습니다. 기사들과 숙녀들, 요정들과 시동들, 수도승과 꽃 파는 아가씨들이 모두 유쾌하게 춤을 추며 어울렸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와 풍부한 멜로디가 공기를 채웠고 그렇게 환호와 음악 속의 가면무도회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비올라 숙녀를 보셨나요? 한 용감한 음유시인이 자신의 팔에 기대호를 떠다니는 요정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일주일 뒤면 그녀가 끔찍하게 증오하는 안토니오 백작과 결혼해야 하니 의상 선택도 잘한 셈이네요. 맹세컨대 나는 그 백작이 부럽습니다. 저기 오네요. 검은 마스크만 빼면 마치 신랑처럼 차려입었군요. 마스크가 벗겨지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엄격한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넘겨주어도 마음만큼은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그가 어떻게 대할지 말입니다. 음유 시인이 대답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늘 거절당하는 젊은 영국인 화가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 화가는 늘 그녀의 주변을 맴돈다고 하더군요. 숙녀가 말하며 그들은 다시 춤에 합류했습니다. 향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사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은 연인처럼 보이는 두 사람을 보라색 벨벳이 드리워진 벽감 알코브으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듯이 손짓했습니다. 화려했던 군중 위로 즉각적인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잠든 오렌지 숲에 스치는 소리나 분수 물방울이 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델론 백작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델론 백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귀족 여러분, 그리고 숙녀 여러분, 제 딸의 결혼을 증언하기 위해 여러분을 여기에 모이게 한 이 작은 계략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제여, 이제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쏠렸는데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벗지 않아 군중 사이로 나지막한 경이로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호기심과 놀라움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성스러운 의식이 끝날 때까지 모두 이 일을 지켜 침묵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궁금증을 참지 못한 구경꾼들이 백작에게 다가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지만 이건 단지 소심한 제 딸 비올라의 변덕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그녀의 뜻을 따랐을 뿐이죠. 이제 내 아이들아, 연극은 끝났다. 마스크를 벗고 나의 축복을 받으렴. 하지만 두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신랑이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듣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드러난 얼굴은 바로 그녀를 맴돌던 화가 연인 페르디난드 데버루의 고귀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 백작의 별이 번쩍이는 그의 가슴에 기댄 아름다운 비올라는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주여, 당신은 나에게 안토니오 백작만큼 높은 이름과 막대한 재산을 자랑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딸을 요구하라고 경멸적으로 명하셨지요. 저는 이제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야심찬 영혼조차 데버루와 드 베어 백작을 거절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가 이 사랑스러운 숙녀, 이제 나의 아내가 된 그녀의 소중한 손을 대가로 유서 깊은 이름과 끝없는 불을 바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백작은 마치 돌로 변한 듯 굳어버렸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어리둥절한 군중을 향해 유쾌한 승리에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용감한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애가 저만큼 번창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 가면 쓴 결혼식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 말미에는 기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세뮤얼 비퀵 드림. 신문에는 재미있는 수수께끼 코너도 실려 있었습니다. 문제. 우리 피규 클럽은 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을까요? 정답. 멤버들이 모두 통제불능, 즉 말썽쟁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농부가 자기 텃밭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씨앗은 삭을 틔우고 넝쿨이 되어 여러 개의 호박을 매달았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호박들이 노랗게 익자 농부는 그중 하나를 따서 시장에 가져갔습니다. 식료품 가게 아저씨가 그것을 사서 가게에 진열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갈색 모자에 파란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가게에 왔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귀여운 들창코를 가진 이 아이는 호박을 엄마에게 가져다 주려고 샀습니다. 아이는 호박을 힘들게 집으로 가져가서 쓱싹쓱싹 썰어 커다란 냄비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금과 버터를 넣고 으깨어 점심 식사용으로 만들었고요. 남은 호박에는 우유 한 컵, 달걀 2개, 설탕 4숟갈,
그리고 흑맥 향신료와 크래커를 넣어 깊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갈색이 될 때까지 오븐에 구워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치라는 성을 가진 한 가족이 이 호박 요리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트레이시 텀먼 드림. 다음으로 회장인 피퀵시 매그가 낭독한 것은 윙클씨 에이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피퀵시 회장님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 그 사람은 바로 윙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클럽에서 웃는 바람에 말썽을 일으키고요. 가끔은 이렇게 멋진 신문에 자기 글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그의 나쁜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머리로 글을 짜낼 수가 없어서 프랑스 우화를 대신 보내도 되는지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면 그는 할 숙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발목을 잡고 시간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작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학교 갈 시간이라 급히 줄입니다. 존경하는 앤 윙클 드림 편집자 주조의 코멘트. 이 편지는 지난번의 잘못을 남자답고 멋지게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가 구두점 공부를 좀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군요. 지난주 금요일 지하 창고에서 격렬한 충격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와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다급히 일제히 지하실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회장님이 바닥에 엎드려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은 집안에서 쓸 장작을 가지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피퀵씨가 머리와 어깨를 물통에 처박았고 그 용감한 몸 위로 물비누통이 엎질러져서 옷이 심하게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회장님을 끌어낸 후 다행히 여러 군데 멍이 든 것 외에는 다른 부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회장님께서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시라는 소식을 덧붙입니다. 편집부 드림 온 동네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친구 스노볼 펫 보호 부인이 갑작스럽고도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는 소식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고양이는 수많은 열렬한 팬과 친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우아함과 미덕은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상실은 온 동네가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그녀는 대문 앞에 앉아 정육점 수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녀의 매력에 유혹된 비열한 악당이 그녀를 유인하여 훔쳐갔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몇 주가 흘렀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국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녀의 바구니에 검은색 리본을 묶었습니다. 그녀의 밥그릇은 고이 치워두었으며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친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정심 많은 한 친구가 다음에 보석 같은 시를 보내왔습니다. 애도 스노볼 펫 보호 부인을 그리며 우리의 작은 반려동물을 잃고 불행한 운명에 탄식합니다. 다시는 난로가에 앉지 못하고 낡은 초록대문 옆에서 놀지도 못하겠지요. 그녀의 어린 새끼들이 잠든 작은 무덤은 밤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덤 위에서는 울 수 없으니 우리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빈 침대에 굴러다니는 공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응접실 문가에서 들려오던 부드러운 발소리, 사랑스러운 골골거림도 없네요. 또 다른 고양이가 그녀의 쥐들을 쫓아왔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고양이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스노볼처럼 우아한 몸짓으로 사냥하지 못해요. 스노볼이 뛰어놀던 바로 그 복도를 그 고양이가 몰래 걷고 있지만 그 아이는 우리 스노볼이 용감하게 쫓아냈던 강아지들에게 침만 뱉을 뿐입니다. 그 고양이는 쓸모 있고 온순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예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 당신의 자리를 줄 수 없어요. 당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녀를 숭배할 수도 없고요. 축시의 말미에는 기고자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S 드림 광고 오란시 블루가기 양의 강연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정규 모임이 끝난 후 뛰어난 여성 강사인 오란시 블루가기 양이 여성과 그녀의 위치라는 유명한 강연을 피깃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간 요리 교실 젊은 숙녀들을 위한 요리 강습회가 부엌 공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나 브라운 아주머니가 주재하며 모두를 초대합니다. 쓰레받기 협회 다음 주 수요일에 쓰레받기 협회 모임이 클럽하우스의 위층 다락방에서 열립니다. 모든 회원들은 유니폼을 갖춰 입고 정각 9시에 빗자루를 어깨에 메고 행진에 참여해 주십시오. 베스 바운서 부인의 새로운 인형 모자 가게 다음 주에 베스 바운서 부인이 새로운 인형 모자 가게를 개점합니다. 파리 최신 유행 상품들이 도착했으며 주문을 정중히 받습니다. 새로운 연극 몇 주 안에 반빌 극장에서 미국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새 연극이 공연됩니다. 그리스 노예 혹은 복수자 콘스탄티니 이 스릴 넘치는 드라마의 이름입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의 멤버들 행동을 평가한 간결한 보고서입니다. 주간 보고서입니다. 매그 우수합니다. 조 불량입니다. 베스 매우 우수합니다. 에이미 보통입니다. 회장님 매그 이 신문 읽기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로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신문은 옛날 옛적에 실제로 소녀들이 쓴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노드그레스 C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조는 의회적인 자세와 목소리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멤버를 클럽에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 깊이 감사할 것이며 클럽의 활력과 우리 신문의 문학적 가치에 엄청나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분은 재미있고 멋진 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테오도르 로렌스 씨를 의 명예회원으로 추천합니다. 제발요, 어서 그를 받아줍시다. 조가 갑자기 진지한 톤에서 애원하는 톤으로 바뀌자 자매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스노드그레스가 자리에 앉아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양건에 찬성하는 분들은 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스노드그레스가 우렁차게 예라고 외쳤고 모두가 놀랍게도 베스에게서도 소심한 찬성이 뒤따랐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매그와 에이미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윙클씨 에이미가 매우 우아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자아이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담이나 하고 시끄럽게 뛰어다닐 뿐입니다. 여긴 숙녀들의 클럽이고요. 비밀스럽고 품위 있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애가 우리 신문을 비웃고 나중에 우리를 놀릴까봐 걱정돼요. 회장님 매그의 의심스러울 때마다 하던 버릇대로 이마에 작은 컬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스노드그레스 C조가 매우 진지한 태도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신사로서 약속드립니다. 로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우리 기고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상적이 되는 걸 막아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적은데 그가 우리에게 해준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최소한 이곳에 자리를 제공하고 그가 온다면 환영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가 로리의 도움을 교묘하게 언급하자 턴먼시 베스는 마치 마음을 단단히 정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무섭더라도 해야 해요. 저는 그가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로리 할아버지도 오고 싶으시면 오셔도 돼요. 베스의 이 용기 있는 외침은 클럽 전체에 충격과 활력을 주었고
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듯이 베스와 악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투표합니다. 모두들 그가 우리 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 라고 외쳐주세요. 스노드그레스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예, 예, 예. 세 목소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윙클 씨가 특징적으로 말했듯이 발목을 잡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닌 만큼 새로운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클럽 멤버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조는 벽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리가 헌옷 부대에 앉아 얼굴이 상기된 채 웃음을 참느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노드그레스 시조가 친구를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이끌자 나머지 세 자매는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 이 배신자, 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는 재빨리 의자와 휘장을 꺼내 로리를 순식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희 두 말썽꾸러기의 뻔뻔함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피규익시 매그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사랑스러운 미소만 지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멤버 오리는 이 상황을 능숙하게 넘겼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구벅하더니 가장 매력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숙녀 여러분 아니 신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클럽의 겸손한 하인 세멜러로 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조가 기대고 있던 낡은 손난로의 손잡이로 바닥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저를 너무나 멋지게 소개해 주신 충실한 친구이자 고귀한 후원자님께서는 오늘 밤의 비열한 계략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로리는 손을 휙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고 제 끈질긴 조르기 끝에 친구가 겨우 허락했을 뿐입니다. 이봐, 자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벽장 아이디어는 내가 냈잖아. 농담을 엄청나게 즐기고 있던 스노드그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해냈습니다. 회장님, 새 멤버는 피규익 씨를 향해 웰러스러운 재치 있는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불멸의 클럽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찬성, 찬성. 조가 징처럼 손난로 뚜껑을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계속해요. 계속. 윙크레이미와 텀먼 베스 이거들었고 회장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저에게 주신 영광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이웃 국가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리 샘웰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원 아래 구석 울타리에 우체국을 설치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문과 우편물을 위한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멋지고 넓은 건물입니다. 아, 숙녀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낡은 제비집이었지만 로리는 문을 막고 지붕을 열 수 있도록 개조해서 온갖 물건을 담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지, 명고, 책, 꾸러미 등을 모두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자매들과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클럽 열쇠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로리가 테이블 위에 작은 열쇠를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 엄청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손난로가 부딪히고 거칠게 흔들리면서 한동안 질서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긴 토론이 이어졌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놀라운 의견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날의 모임은 유난히 활기찼습니다. 결국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폐회되었고 새 멤버를 위한 3번의 날카로운 함성이 울려 퍼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샘 웰러 오리의 가입을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헌신적이고 예의 바르며 유쾌한 멤버는 어느 클럽에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모임에 활력을 더했고 신문에는 품격을 더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듣는 이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고 그의 기고문은 애국적이고 고전적이며 코믹하거나 혹은 극적이었지만 절대 감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존은 그의 글들이 베이컨, 밀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필적한다고 여겼고 덕분에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 5. 비밀 우체국은 훌륭한 작은 기관이었고 놀랍도록 번성했습니다. 실제 우체국만큼이나 기발한 물건들이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비극적인 원고와 넥타이, 시와 피클, 정원 씨앗과 긴 편지, 악보와 진저브레드, 고무장화, 초대장, 잔소리와 강아지까지 말입니다. 로리 할아버지도 이 재미있는 활동을 좋아하셔서 이상한 꾸러미나 수수께끼 같은 쪽지, 재미있는 정보를 보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 해나 아주머니의 매력에 푹 빠진 정원사가 조에게 맡겨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자매들이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 작은 우체국이 앞으로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담게 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유쾌한 샘 웰러 로리의 합류와 비밀 우체국의 탄생으로 피규 클럽은 더욱 활기 넘치는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